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AWS 서밋에서 공공부문 헬스케어 사례를 소개하게 된 조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상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고객들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고 연구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솔루션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설명 뒤에 바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고태훈 교수님께서 클라우드 상에서 진행했던 연구용 플랫폼 사용 사례와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AI 연구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혁신의 시작에는 어떻게 의료 데이터를 잘 선별해서 클라우드에 올려놓느냐가 중요한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려진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인사이트를 가져가고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우리가 특정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에 어떻게 더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 맞춰 백신이 만들어진 것도 클라우드 기술이 없었다면 이렇게 빠른 혁신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알아볼까요? AWS에서는 AWS 스노볼 엣지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고객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제품은 AWS 스노볼 엣지라는 제품인데요. 라면 박스 정도의 크기 상자인데 최대 80TB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고 10일간 400불 정도의 비용으로 임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헬스케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사양의 10GBps 속도로 대략 하루에 20TB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고객이라면 이 솔루션을 사용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올려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올려진 데이터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서버와 같은 연구 자원들이 필요할 것인데요. 클라우드 상에 올려진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다면 서버 자원들도 클라우드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솔루션이 필요할 것입니다. AWS에서는 서비스 워크벤치와 같은 클라우드 연구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AWS 계정을 가진 고객이라면 언제든지 해당 솔루션을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별로 얼만큼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머신러닝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더 이상 개인 연구자가 노트북에 설치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은 필요가 없게 되겠죠. 오늘 고객 사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될 예정이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레이크의 활용 사례가 될 것인데요. 클라우드 상에 얻어진 데이터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과 결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도 머신러닝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등과 같은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인데요. 입력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 정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AWS는 머신러닝을 이제 시작하는 연구자나 기존의 머신러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작업하고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마존 퀵사이트와 같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데이터의 정보 추출, 이해 및 활용은 의료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확보하면 환자 진단 및 치료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제의 발명 속도를 높이고 운영 비효율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연동하고 있는 서드파트 솔루션이 있다면 AWS 클라우드 상에서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WS에서는 머신러닝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정제 및 훈련에 필요한 과정들과 라이브러리를 하나의 솔루션에 담아서 제공하는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 랩을 런칭했는데요. 별도의 계정 생성 없이 이메일 주소만으로 바로 등록해서 머신러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CPU는 12시간, GPU는 4시간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본 강의가 끝나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AWS 클라우드 상에서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 만들어진 나님 솔루션의 AI 연구 사례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진행되는 사례 발표를 잘 들어보시고 AWS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태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톨릭의대 의료정보학교실의 연구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성모병원의 지능의료 데이터 센터에서 겸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공공 클라우드를 활용한 의료기관 빅데이터 개방 방안과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헬스케어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 발생하는 여러 허들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후 저희 의료원과 AWS가 POC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공공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분석하는 환경을 만든 예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AWS의 여러 AI 개발 지원 도구들을 활용하여 난임 부부의 배아 선별을 위한 AI 연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헬스케어 빅데이터는 매우 거대한 잠재적 가치와 활용 범위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헬스케어 빅데이터는 단순한 표현으로는 포괄적 의료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전자의무기로 또는 EHR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의료 영상, 유전체, 전사체, 메타전사체 데이터, 청구 기록, 웨어러블 및 의료기기 등 수많은 데이터 소스로부터 생성되는 의료 데이터를 총칭합니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진단과 예방 분야의 정밀의학 실현을 통한 임상적 가치와 의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학술적 가치, 그리고 의료비용 절감 차원에서의 공공복리적 가치 등 폭넓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그 가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에서도 주요 7대 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 의료 분야를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하고 신약 개발과 의료 인공지능 개발 및 임상 검증을 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정부와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헬스케어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대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매우 다양한 파트들이 관여하는 데이터입니다. 먼저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건강 기록이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 아이들의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개개인의 운동 이력까지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회사들은 병원에 방문한 사람들의 치료 이력과 상세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 또한 치료 과정에 대한 보험 청구 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한 정보들을 갖고 있고, 미국 등의 나라는 다양한 보험회사들이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나 스마트기기, 스마트폰을 통해 디바이스 컴퍼니와 플랫폼 컴퍼니도 많은 헬스케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병원의 데이터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병원에는 다른 파티들이 갖지 못하는 상세 검사, 치료 내역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레이, CT, MRI 등의 대규모 영상 데이터와 유전체 검사 데이터 등
다양한 종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병원 데이터의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인공지능 전략 중 하나로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이라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 병원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정제 및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나아가 향후 암 환자 데이터와 같이 목적형 데이터를 구축하여 공개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전국의 많은 병원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데이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21년 6월 보건의료 데이터 인공지능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오픈리스입니다. 병원에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가공하여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 데이터를 완전 개방하여 활용하는 것에는 몇 가지 난제가 존재합니다. 먼저 개인 민감 정보에 대한 염려입니다. 법적으로는 개인 민감 정보를 비식별화, 가명화한 결과 역시 개인 정보로 간주합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없어지기는 매우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를 개방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의료 데이터에 대한 연구와 활용은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명윤리법에 의거하여 IRB라는 기관을 통해 윤리심사를 거쳐야 하며, 해당 데이터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활용을 마쳤으면 폐기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반출과 폐기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내부에 온프레미스 환경을 갖추고 분석 환경을 구축하여 외부에서도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매우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이 부담스럽다면 클라우드가 중요하겠지요. 데이터 관리의 측면에서는 각 의료기관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프라이빗 클라우드 역시 온프레미스 환경과 마찬가지로 구축 및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리소스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데이터 활용과 폐기까지 전주기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느냐는 염려가 발생합니다. 과연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데이터 통제권을 의료기관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는 AWS와 POC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도 의료기관의 데이터 활용과 폐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요자에게는 유연한 연구 환경과 리소스를 제공하고, 민감 의료 데이터의 무단 반출과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며 의료 데이터 활용과 연구의 전주기를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AWS의 계정 분리를 통해 보안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AWS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AWS 워크벤치라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테스트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감 데이터의 관제를 할 수 있는지 체크하기 위하여 완전하게 퍼블릭에 공개된 NIH 체스트 엑스레이 데이터셋과 미믹3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엑스레이 데이터셋은 딥러닝을 돌리기 위해 GPU 리소스를 활용하였고, 미믹3는 CPU 리소스를 활용하여 테스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에서 네트워크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데이터 활용에 있어 바틀렉이 있는지,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꼼꼼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AWS 아키텍처가 저희가 제안한 계정 분리를 통한 보안 아키텍처입니다. 계정은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하나는 데이터를 보유한 의료기관 혹은 의료원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외부 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은 관리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보관과 폐기를 결정하고 분석 결과를 반출하는 것을 관제합니다. 외부 기관은 데이터 분석에 소요된 컴퓨팅 리소스만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반출을 막기 위해 저희는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는 가상 윈도우 머신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가상 데스크탑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는 연구자가 접속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고 데이터가 저장된 S3 버킷과 분석 환경을 해당 워크스페이스에서만 접속할 수 있게 환경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워크스페이스에 여러 가지 수정을 가하여 접속한 외부인이 데이터를 반출하지 못하게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는 관리 계정을 보유한 의료원에서 승인 시 별도로 반출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의료 빅데이터를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과 똑같이 인공지능 개발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도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아키텍처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온프레미스 환경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운영되는 서비스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분석실, 그리고 NIA의 AI 허브 같은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기관들처럼 한 번에 큰 자본을 들여 이러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체계가 더욱 발전하고 실제 활용함으로써 가톨릭 중앙의료원과 서울성모병원 등의 병원이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의료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엑스레이, CT, MRI와 같은 이미지에 AI를 적용하는 연구와 제품은 여러 프레스를 통해 이미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다른 분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난임 환자의 배아를 AI와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배아 상태를 자동 평가하고 더 나아가 임신 성공률을 예측하는 분야입니다. 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태아로 발전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지칭합니다. 2018, 2019년쯤부터 배아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와 서비스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인구 동태 통계 연보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 시 평균 연령이 2000년에는 27.8세였는데 2017년에는 31.6세로 증가하였습니다. 첫 자녀 출산 연령이 20대 후반인 케이스가 2000년에 59.9%였는데 2017년에는 26.8%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이 첫 출산인 케이스가 증가한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슬프지만 첫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임신 성공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이에 난임 환자가 매우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WHO에서는 난임 증가를 The Third Biggest Global Epidemic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임이 증가하는 원인은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 것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는 매우 낮은 성공률을 보이는 동시에 고가의 비용이 수반됩니다.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난자 생성 과정이 필요한데 이 한 사이클당 성공률이 낮다 보니 평균 3번 이상 시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험관으로 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산모에게 주입하는 시술은 매우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만 대체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지원이 흔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비를 지출하는 미국에서는
시험관 시술을 3번 하는 데에 평균 7천만 원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난임 치료는 난임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수반합니다. 난임 치료 사이클을 여러 번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으면 난임 부부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난임 여성의 95%가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임신 후에도 여러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울 증상이 크게 완화되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난임 시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배아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배아의 질은 내부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 생성된 할구들의 균등 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됩니다. 2016년 출판된 연구에 따르면 배아의 질이 난임 시술 성공의 80%의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난임 시술 사이클에서 가장 좋은 배아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임신 성공률의 최적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병원에서 배아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만 아무래도 배아의 선별이 항상 일관적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배아를 고배율로 관찰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일어나므로 개인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최근 배아의 생김새를 통한 질평가가 아닌 PGT라는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PGT는 배아의 일부를 떼어내어 염색체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보니 침습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아의 성숙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관찰하는 타임랩스 인큐베이터라는 장비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게 매우 고가이다 보니 접근성이 낮습니다. 이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비침습적이며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배아 평가 방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어드바이저로 함께 연구하고 있는 카이에스는 이를 타겟으로 하는 아시아 최초의 회사입니다. 카이에스는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의대와 디캠프가 개최한 창업경진대회에서도 우승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처럼 카이에스는 난임 치료, 난임 케어, 임신 시도, 그리고 임신 준비까지 전체적으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패밀리 테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카이에스는 AWS를 활용하여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AWS EC2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배아를 현미경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임상 정보와 결합하여 보여주는 웹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장부인데 배아 이미지를 여러 임상 정보와 연결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배아의 등급을 평가하는 인공지능은 AWS에서 제공하는 GPU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엘라스틱 인퍼런스를 활용하여 개발된 딥러닝 모델을 최소 리소스 비용으로 활용하여 새롭게 촬영된 배아 이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환자 개인 앱을 통해 이미지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의 개괄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여러 개의 배아가 촬영된 이미지를 오픈CV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개별 배아 단위로 이미지를 잘라냅니다. 이후 개별 단일 배아 이미지에 딥러닝을 학습하였습니다. 딥러닝은 각각 2개의 목표를 갖는데 하나는 배아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탈 하트톤 혹은 피탈 하트빗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를 이제 태아의 심박동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배아의 상태에서 예측하는 것입니다. 배아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진단의 영역, 태아의 심박동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예측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EC2 인스턴스를 활용하였으며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해 모델 학습과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세하게 어떤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였는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최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다수 사용하였으며 이를 앙상블하여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공동으로 개발한 모델의 성능입니다. 배아 등급을 진단하는 모델은 AUROC 0.84를 기록하였으며 임신 여부 예측 모델은 AUROC 0.72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점수이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이 부분을 가장 앞서가고 있는 호주의 라이프 휘스퍼러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논문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학습한 CNN을 이용해 배아 이미지에 그래드캠 이미지를 생성하고 배아 전문가들과 리뷰를 하여 배아의 주요 영역을 CNN이 제대로 집중해서 학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배아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한 연계되어 있는 임상 정보를 잘 연결하여 해당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AWS의 다양한 기능들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의료기관에서 데이터를 외부인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POC한 것입니다. 저희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개발한 아키텍처를 통해 민감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개방, 활용하는 체계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POC 이후 이를 실제로 활용하려는 행정 프로세스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난임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입니다. AWS의 S3, EC2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 저장과 AI 개발 리소스를 활용하였으며 세이지메이커를 통하여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AWS의 코드 커밋을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모델 개발 스크립트를 Git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마존 엘라스틱 인퍼런스를 활용해 AI 모델의 추론을 손쉽게 프로그램에 연결하였습니다. 앞으로 AWS의 환경에서 난임 시술의 임신 성공률을 증가시키려는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럼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